지난번 질의할 때 그 네. 삼농 혁신과 관련해서는 좀 농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심야 약국에 대해서도 그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도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은 그 실질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척하는 그런 행정은 안 좋지 않냐. 네. 이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행정의 참 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의혹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충남 지역의 이 과도한 도로 또 하천 공사의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의혹을 갖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나. 지난 7월 23일에 이 감사원이 발표한 이 충청 지역에 대한 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충청남도를 지적한 건이 징계 1건을 포함해 총 9건이 되고 기타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최근 5년간에 충청남도가 실시한 도로 하천공사 사업 중 설계 변경을 인한 공사가 10억 이상 이렇게 변동이 된 공사가 34건에 또 약 614억 5,60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반영해 감액한 금액이 또 약 800억 원에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엄청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도로의 변경 횟수가 설계 변경이 4.42회, 하천은 3.8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한 이유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설계 변경을 빌미로 해서 계약액을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인지,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너무 횟수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제도를 두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4번씩이나 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네. 한 번 정도나 이런 건 몰라도 네. 그럼 당초에 이제 설계했던 것보다 금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금액도 증액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 왜 오해를 받습니까? 이제 이 대부분 지금 설계 변경 사유가 우리 또 건설 현장에서의 오래된 또 잘못된 관행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설계 기준의 변경들이 예를 들면 50년 빈도를 하냐 70년 빈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천장 빈도. 아니 그러면 당초에 네네. 최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계약액이 또 비슷하면 모르지만은 네. 또 많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의혹을 벗어날 길이 없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오해가 나면 밑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네. 오이밭을 지날 때는 네. 신발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안 그러세요? 설계 변경 문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하게 새기지 못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설계 변경 사전 심의위원회 제도를 현재 도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질의 말씀을 네, 요거는 현황 자료를 한번 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계속해서 이 고액 체납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세 세입 규모가 지금 얼마죠? 지방세만? 1조 좀 넘습니다. 네, 1조가 넘는데
지금 485명의 체납액이 603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네. 이게 5.5%에 해당인데요.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유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발생 다음 해 바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국제기금에서 배상 보상, 한도 초과금 국가 배상 보상, 그리고 보상 얻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고도 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해당 지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충남도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이제까지 그 국제 손해사정 IOPC로부터의 손해의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사정하는 과정이 한 2년 걸렸고요. 그 뒤에 서산지원으로부터 국내 손해사정 약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해에 나와서 그 결과에 우리 도민과 국제 IOPC 모두 다 불복을 통해서 정식 재판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별 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민사상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개별 민사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저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정부가 급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사업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사실상은 지금은 거의 평범한 지역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도지사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는 아이 젖주들하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강 백제보에서 물고기 30만 마리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10월 16일경 금강에서 물고기가 무더기로 떠오르는 이후에 약 13일 동안 물고기 떼지금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 부여군 백제보에서 시작해서 전북 익산 부근 하류까지 60km 구간에서 매일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떼죽음 발생 당시 환경부의 발표는 원인 불명이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뭐 독성 물질도 안 나왔고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았고 또 그 산소량이 아주 정상치로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첫 번 됐었는데 이번에 환경부 환경단체 사이에 그 민간 합동조사단이 조사 방식 둘러싼 이견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남도에서 나서서 전문가 환경단체와 공무원 총 9명이 민간 합동조사단을 지난 1월 달 구성해서 정밀 조사 활동을 실시한 그 결과가 10월 21일 발표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유기물 퇴적이 늘어나서 용전 산소가 급감한 것이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라고 밝혀졌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원회 민주당 소속 김경협 의원실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에 물고기 집단 폐사가 모두 13건인데 4대강 공사 이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물고기 떼죽음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보호가 설치되어서 흘러야 할 강의 흐름이 막히다 보니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결국 생태가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강의 가장 실질적인 지역 정부인 충청남도와 함께 금강 수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기구를 두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몇 년 좀 축적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좀 내는 것이 옳다. 근데 한두 개의 건을 가지고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만 쟁점을 만들어서는 결론을 못 내고 금강도 제대로 못 살리니 함께 장기적인 상설 그 모니터링 조직을 좀 두고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사실상은 지금은 거의 평범한 지역 사업과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사업이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무척 안타깝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도지사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는 아이 젖주들하고 계속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에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금강 백제보에서 물고기 30만 마리 집단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네. 10월 16일경 금강에서 물고기가 무더기로 떠오르는 이후에 약 13일 동안 물고기 떼지금 행렬이 멈추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충남 부여군 백제보에서 시작해서 전북 익산 부근 하류까지 60km 구간에서 매일 물고기 사체가 떠올랐던 것이라고 합니다. 물고기 떼죽음 발생 당시 환경부의 발표는 원인 불명이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뭐 독성물질도 안 나왔고 바이러스도 나오지 않았고 또 그 산소량이 아주 정상치로 나왔다 이렇게 발표가 첫 번 됐었는데 이번에 환경부 환경단체 사이에 그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 방식 둘러싼 이견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충남도에서 나서서 전문가 환경단체와 공무원 총 9명이 민관 합동조사단을 지난 1월 달 구성해서 정밀 조사 활동을 실시한 그 결과가 10월 21일 발표됐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밀 조사 결과 시민단 번 질의할 때 그 네. 삼농 혁신과 관련해서는 좀 농민이 피부로 느껴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좀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심야 약국에 대해서도 그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말고 정말 도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면은 그 실질 내용이 그렇게 돼야 된다. 소위 말하는 척하는 그런 행정은 안 좋지 않냐. 네. 이걸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행정의 참 이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공정하지 못하면은 의혹을 받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충남 지역의 이 과도한 도로 또 하천 공사의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의혹을 갖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나. 지난 7월 23일에 감사원이 발표한 이 충청 지역에 대한 이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직접 충청남도를 지적한 건이 징계 1건을 포함해 총 9건이 되고 기타 또 다른 혈세가 낭비되는 곳이 없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해 봤더니 지금 최근 5년간에 충청남도가 실시한 도로 하천공사 사업 중 설계 변경을 위한 공사가 10억 이상 이렇게 변동이 된 공사가 34건에 또 약 614억 5,600만 원이 하느냐에 따라서 하천 정비. 아니 그러면 당초에 네. 최초 설계를 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게 계약액이 또 비슷하면 모르지만은 네. 또 많이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의혹을 벗어날 길이 없죠.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이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라. 오해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치지 말고 네. 오이밭을 지날 때는 네. 신발을 고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안 그러세요? 설계 변경 문제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고 의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설계를 꼼꼼하게 새기지 못한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못한 데에 따른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설계 변경 사전심의위원회 제도를 현재 도에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의원님의 그런 걱정과 질의 말씀을 요거는 현황 자료를 한번 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금 시간이 다 돼가는데
계속해서 이 고액 체납자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방세 세입 규모가 지금 얼마죠? 지방세만? 1조 좀 넘습니다. 네, 1조가 넘는데 지금 485명의 체납액이 603억에 해당이 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네. 이게 5.5%에 해당인데요.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네, 유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 오염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 발생 다음 해 바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특별법에 의하면 국제기금에서 배상 보상, 한도 초과금 국가 배상 보상, 그리고 보상 얻지 못한 자에 대한 보상, 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아직까지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고도 배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해당 지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충남도가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 이제까지 그 국제 손해사정 IOPC로부터의 손해의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사정하는 과정이 한 2년 걸렸고요. 그 뒤에 서산지원으로부터 국내 손해사정 약식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해에 나와서 그 결과에 우리 도민과 국제 IOPC 모두 다 불복을 통해서 정식 재판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별 그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민사상의 재판 결과가 나와야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지사로서 아쉬운 점은 이러한 개별 민사 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지역경제 전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저는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정부가 급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었던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공사비가. 그래서 이 감사 결과를 반영해 감액한 금액이 약 800억 원에 이렇게 달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엄청난 그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통계를 보니까 도로의 그 변경 횟수가 설계 변경이 4.42회, 하천은 3.83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변경을 한 이유가 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설계 변경을 빌미로 해서 계약액을 높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왜 이런 오해를 받는 것인지, 이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을 할 때도 물론 있겠지만은 너무 횟수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죠.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 제도를 두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이러한 문제들이 조금 더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보완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4번씩이나 변경을 한다고 할 때는 네. 뭐 한 번 정도나 이런 건 몰라도 네. 그럼 당초에 이제 설계했던 것보다 금액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금액도 증액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모면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지사님 왜 오해를 받습니까? 이제 이 대부분 지금 설계 변경 사유가 우리 또 건설 현장에서의 오래된 또 이 잘못된 관행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그 설계 기준의 변경들이 예를 들면 50년 빈도를 하냐 70년 빈도를